콘크리트 시공 문제점 편안하게 해결되는 콘따구리. 네, 오늘은 소송 치마 균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균열이 어디서 무엇 때문에 많이 발생되는가 하는 빅데이터 자료인데요. 물론 뭐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것이 소송 수축 균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콘크리트 치마 블리딩을 소송 치마에 의한 균열, 소송 치마 균열이라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빅데이터 보면 17% 정도, 그러니까 현장에서 벌어지는 균열의 한 5분의 1 정도는 소송 치마 균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소송 치마 균열의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꼭 뭐 군대 갔다 온 콘크리트처럼 와이어를 맞춰가지고 착착착 이렇게 여기서 보시듯이 축축 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균열이 나타나고 있죠. 실은 이 밑에 파보면 이 아래에 균열이 자리 잡고 철근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인데요. 좀 더 살펴보시면 콘크리트를 이렇게 쳤습니다. 부지런하게 쳤는데 이게 이제 치고 나서 블리딩이 발생되죠. 이 블리딩의 수가 올라옴으로써 공극이 생기니까 콘크리트의 일부 압밀이 생기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만큼 정도의 치마가 일어납니다. 그 치마량은 물론 이제 콘크리트 여러 뭐 배합이라든지 경우의 수에 따라 가지고 다르지만 이 검정선 라인으로 이제 콘크리트 타설 시에 요걸로 쳤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쳐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죠. 콘크리트 시공 시에 빨리 해서 일 처리할 게 있고 빨리 해서는 안 되는 일 처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후에 바로 가급적이면 바로 다짐하는 것은 좀 빨리 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짐 후에 콘크리트 면 마무리는 조금 더 늦게 하면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만큼의 치마가 생기면 다시 이 라인만큼을 채워가지고 면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다시 이제 균열로 돌아와서 이만큼 처지게 됩니다. 처진다고 해가지고 균열이 오느냐? 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구조물의 그 균열이라는 것이 구속하고 100%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위아래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옆으로 보시면 결국 이쪽이 자유단인 캔틸레버가 되는 거죠. 캔틸레버 부재는 줄어든다고 해가지고 사이즈는 줄어들지 균열이 오진 않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가요? 여기는 지금 아래에 철근이 있습니다. 이쪽도 치마가 되려고 하지만 철근이 밑에서 딱 버텨주니까 이쪽은 치마가 안 되고요. 일로 치마되고 일로 치마되고 결국은 이 부위에 크랙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크랙 양상이 이 철근의 배근하고 그 쉐입이 같이 가는 이유입니다. 자, 발생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콘크리트 타설 후에 블리딩에 따른 침하,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철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섭에 의해서 그쪽 부분은 심화되지 못하고 양쪽으로만 소성침하가 발생하니까 철근 상부 부분에는 크랙이 오는 것이죠. 이런 크랙은 높은 단위 수량 및 물시멘트비가 클 경우에 많이 발생되고요. 타설을 빨리 할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가 발생됩니다. 콘크리트 타설하고서 얼마 만에 이런 소성 치마 균열이 발생되는가 하고 봤더니 실제로는 타설 후에 약 한두 시간, 늦어도 타설 후 2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만약에 발견된다고 그러면 탬핑에 의해서 두드리면서 균열을 폐석 조치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다시 이제 면을 갖다가 고르고 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예 처음부터 단위 수량이 많지 않는 배합을 적용하거나 빠른 타설 속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적절하게 타설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균열 대책의 한 방법이 되겠죠. 자, 사진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균열 모양이 오하이어를 맞춰가지고 놨죠. 아래에 분명히 철근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소송치마 균열은 7살 나이도 알아맞출 수 있다라는 것이 소송치마 균열이라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오하이어를 맞춰가지고 철근인 쉐입으로 딱 나타나면 이건 뭐 누가 봐도 소송치마 균열입니다. 물론 하부에 철근이 있지 않고 뭐 어떤 배관이라든가 라는 것이 저항을 해가지고 구속을 갖고 있다면 그 부위에 균열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균열 쉐입이 그러니까 소송치마 균열이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딱 보였다 하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늦어도 2시간을 넘지 않는다. 타설 후에. 그러면 2시간 정도 지난 상태일 때 콘크리트 상태가 어떨까요? 아직 초계열도 오지 않은 상태죠. 초계열도 오지 않은 완전한 소성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방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치마균열이 발생한 경우, 물론 이제 초계열이 오지 않은 상태를 얘기한 거고요. 그때는 즉시 다짐이나 재진동을 실시하여 균열을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강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선택 조항이 아닙니다. 이런 균열이 쉐입이 나타났다, 소성치마 균열이 나타났다 그러면 재다짐 또는 탬핑을 하라는 겁니다. 현장에 뭐 이렇게 놓여 있는 강목을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요. 요즘은 이제 오른쪽에 보면 이걸 스크리드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이게 진동체입니다. 쭉 가면 얘가 드드드드드드드 해가지고 이 표면이 탬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그 소성치마 균열이 나타나는가는 했습니다만은, 자, 콘크리트 타설을 언제 제일 많이 합니까? 금요일이죠. 왜냐면 현장에서는 금요일 날 타설하고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 만나러 많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당직자가 이걸 지켜보면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재다짐 또는 탬핑을 할 수도 있겠으나 뭐 현장 담당자도 그 사무실에서 내업이 많죠. 그래서 현장으로 돌아가고 현장 사무실로 가고 현장에 아무도 없다면 이렇게 크랙 증상이 보이고 있다고 했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죠. 나는 내가 어젯밤 한 일을 알고 있다. 근데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기만 하면 이걸로 두드리거나 스크리드를 가지고 두두두두두 지나가면 이런 소송치마 균열이 설령 났다 하더라도 면을 처리해서 균열이 안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다짐 작업을 마감한 이후에도 콘크리트는 지속적으로 안 밀돼서 처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그러니까 결국은 그 타설된 콘크리트 안에 철근이 배근돼 있다는 건데요. 그런 철근 자체가 아래에서 처짐을 구속하게 되면 그 철근 상부 부위에 균열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제 철근 직경이 크면 클수록, 아니면 슬럼프가 클수록,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콘크리트 덮개가 작을수록 이런 치마균열이 증가한다는 거죠. 또한 거푸집으로 볼 때는 거푸집 자체가 튼튼하지 못해서 약간 밀림 현상이 있다. 그러면 상부에서는 그런 소송 치마균열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한두 시간 내에 치마균열이 발생을 보인다 했을 때 재다짐 또는 탬핑으로 해서 막을 수는 있겠으나 처음부터 거푸집에 구조적으로 안전성 있게 설계한다든지 충분한 다짐,
슬럼프를 갖다가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오늘 알아본 소송 치마 균열을 원인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